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질문이고, 이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응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붕어 형님, 부동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그러면 평균 30대 초반은 모은 돈이 얼마가 적정할까요? 글쎄, 이걸 딱 정할 수 있나? 정할 수 있습니까? 아까 이응님 1억 모았다고 했죠? 많이 모은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봐야겠죠? 근데, 참 돈 모으기 힘들죠? 네.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저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33. 네. 달판 토끼님 어서세요. 아 맞다. 그리고 택배님도 포함되나? 아무튼 초반 이제 나이대 분들 중에 네. 현찰이 없거나 빚이 있는 사람도 은근 많습니다. 은근 많아요.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. 네. 현찰이라고 하는 거는 내 통장에 뭐 잔고에 돈이 없다거나, 돈이 없다거나,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인생 살다 뭐 잘못돼가지고 뭐 장사하다 말아먹었다거나, 아니면 어디 투자했는데 뭐 말아먹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, 아니면 뭐 카푸어 생활하면서 뭐 차를 무리하게 질렀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빚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. 꽤 많습니다. 이걸 근데 딱 정답이 있나요? 이게 30대 초반에 뭐 모은 돈 평균가란 정답이 있나? 워낙에 요즘에 그 돈 모으기 힘들어가지고 예. 일단은 뭐 남자분들이 20대 후반까지 돈이 없어요. 예. 20대 후반까지는 거의 돈이 없죠. 남자 기준으로. 여자분들은 어찌 모르겠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남자들 대졸 기준으로 복학 그러니까 이제 휴학기 없이 하면 26세 아니면 26세에서 한 28세 되죠. 보통 휴학은 적어도 한 번 하니까 한 번 하면 27세고 두 번 하면 28세. 그리고 뭐 대학에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, 2년 정도는 뭐 인턴이나 계약직 같은 거 하면서 뭐 경력을 쌓아야겠죠. 예. 그러면서 뭐 그 일하면서 뭐 잠깐 일하면서 어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교 졸업하신 분은 돈을 못 벌죠.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도 있고요. 뭐 제가 보니까 이응님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교 다녔을 때 같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발선이 다릅니다. 정말 다릅니다. 학자금 대출을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서울 쪽이 특히. 서울은 또 돈 넣고 비싸다 보니까. 예.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받고 안 받고 차이 무시 못합니다 이게. 그냥 부모님이 등록금 뭐 생활비 다 내주시고 그냥 편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졸업한 사람하고 뭐 부모님이 그냥 예치금 정도 내주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본인이 다 떠안아야 돼서 대학교 다닐 때 못 갚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졸업해서 갚아야 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. 다르죠 완전히. 예, 다릅니다. 물론 이 중에는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한 사람도 있고 환경이 다르니까요. 예. 개개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. 예. 맞잖아요. 왜 그런 거 있잖아. 수저 개건너 있잖아. 뭐 금수저, 음수저, 동수저, 흑수저. 아니,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고. 이형님 아셔야 되는 게, 뭐, 님은 대학교 다닐 때, 대학을 다니셨겠죠? 대학을 다닐 때 본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,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굳이 그 사람들이 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할 뿐이죠. 예.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보통 평균 졸업하고 나서
약 2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졸자들이 26세나 28세 내지에 졸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이 인당 2천만 원씩 있다는 얘기죠. 그럼 2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. 돈을 모으기 전에. 네. 그나마 있잖아요. 그나마 뭐 대학에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은 정말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. 뭐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1년, 2년 안에 그래도 뭐 굴지의 기업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30대가 되어서도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도 은근 있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 대졸자 중에 문과 출신은 취업이 안 되잖아요. 취업이 안 되잖아. 제가 보니까 이응님은 문과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. 오죽하면 이제 문송합니다는 말이 나올까. 문과라 죄송합니다. 네.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과는 더 힘들 거예요. 왜냐면 문과가 뭐 이제 회사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특히 제한적이에요. 제한적입니다. 그 제 방송에 3전 다니신 분 있잖아요. 그분이 얘기하게 되면 문과 출신 자기 들어온 기수 중에 여자 말고는 없었다고 하잖아.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할당제로 들어온 할당제가 아니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. 사실상 할당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마 문과로 나오신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. 보통 문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사모직, 대졸 사모직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언론고시라고 하죠. 아나운서. 아니면 이제 PD 같은 건데 점점 방송국이 힘이 약해지잖아. 안 그래요? 아나운서는 점점 이제 안 뽑아요. 이제 힘도 약해지고 별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파워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. 여러분들이 뉴스 안 보잖아. 요즘에 어떤 아나운서가 뭐 메인 앵커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. 안 그래요? 저도 관심이 없어요. 여러분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. 언론 힘도 약해지고. 그러면 아나운서 채용하겠냐고. 채용 안 할 거 아닙니까? 아무튼 뭐 이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, 지금 문과 출신들이 취업이 상당수가 안 돼요. 명문대 나오신 분도 안 돼. 제가 예전에 그 인서울권에 이제 문과 졸업생들이 취업 안 돼가지고 고민 사연도 몇 번 받았습니다. 뭐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알기로는 국수세단 나오신 분도 취업이 안 된대요. 뭐 중경 외시도 예전 같지가 않고. 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? 대학에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? 네,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이 문과 출신 졸업생들이 널려 있습니다. 아주 많이 널려 있어요. 너도 나도 대졸자입니다. 너도 나도 대졸자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물 건너온 TV님 그렇지 않나요? 오히려 고졸을 찾기 힘들어요.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. 경찰학원만 가더라도 고졸이 없어요. 뻥치는 게 아니라 고졸이 없어.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필기 합격자 명단에 전졸도 없어요. 다 대졸이야. 예전 면접 스터디 할 때 8명 있었는데 저 빼고 다 대졸이에요. 저만 전졸이고. 고졸이 없어요, 아예. 여자들은 아예 고졸 자체가 없어, 그냥. 예. 그 대부분 얘기들은 문과예요, 문과. 근데 그때 전공도 기억나거든요. 국제통상, 법학과, 행정, 예, 사회복지도 있었고. 다 문과잖아요. 공대는 없었습니다. 내가 기억하기에 공대는 한 명도 없었어. 면접 스터디 할 때. 영문학과 있었고. 네. 문헌정보거든요. 문헌정보. 굉장히 애매한 학과네요. 그래서 생각해보세요. 보통 남자가 27에 취업이 안 되면 공무원 학원 몰리잖아요. 근데 공무원 학원 가도 여러분 2년 안에 붙었으면 진짜 빨리 붙는 겁니다.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붙는 거예요. 2년 안에 붙었으면. 네. 보통은 3년 걸립니다. 단기 합격자가 있긴 한데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 보시면 돼요. 붙는 사람들 기간을. 그럼 붙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붙는다 하더라도 30이야. 네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
다반도통님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대학교 졸업해서 3년 했다가 안 돼 접으면 딱 30이 됩니다. 30이 돼. 공부한다고 책만 받지 돈은 벌지도 못하잖아요. 하루 왼종일 책만 봐야 되니까. 네. 그래서 나이 30이 되어도 지금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. 노량진 가면 너무 많아. 그 누구 돈을 하는 거예요? 부모님 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내가 얼마를 모았냐 또 중요합니다. 모았냐도 중요한데 내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, 아니면 내가 얼마 기간 동안 이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까, 이게 중요합니다. 네. 이게 중요해요. 돈을 얼마나 모아야 중요합니다. 아까 님 1억 모았잖아. 진짜 많이 모은 거야. 30대 초반에 1억이면 진짜 많이 모았어. 근데 제가 봤을 때 님 수익을 얘기 들었잖아요. 근데 그 수익이면 더 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까 이 질문하신 이영님이 새로 한 500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저 30대 나이 또래 중에 거의 한 상위 한 10%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. 10% 거의 연절일 겁니다. 10명 중에 1등이에요. 상식적으로. 네. 그러면 저분이 1억 모아서 많이 모은 건데 저기서 조금만 내가 좀 슴슴히 잘 관리했으면 저기서 한 4, 5천 플러스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뭐 돈 버는 사람이 자꾸 돈만 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아까 150만 원 쓴다고 했잖아요. 그 카드 값으로 150만 원 나간다고 하니까 할부금이 있나 봐요. 자동차를 구입하신 것 같아. 자동차를 구입했음에도 이제 1억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자꾸 막 이제 온라인 같은 데 보면 나 몇 살에 얼마 모았는데 잘한 걸까? 자꾸 이런 걸로 자꾸 줄 세우게 하는데 난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저런 얘기 들으면 만약에 내가 저 얘기하는 사람한테 적게 모으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나는 내 노력의 가치는 부정받는 건가? 나는 별거 아닌 건가?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이런 평균치 매겨가지고 평균보다 낮으면 이 사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이런 거 나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. 여러분들 싫잖아요. 맞잖아요. 왜냐하면 이게 뭐 돈을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수익이 중요하잖아. 수익이. 내가 달마다 얼마나 벌 수 있냐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뭐 직장마다 직업마다 월급 봉급이 다르잖아요. 다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하는 것도 몇 세에 정착을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 20대 친구들이 한 군데 정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한 군데 어디 취업을 딱 해서 그 분야에 이렇게 몰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있다 마음에 안 들고 또 옮기고 이거 있다 마음에 안 들고 옮기고 그럼 돈 못 모아요. 20대 친구들이 그런 들은 많고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일 몇 달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현타하고 근데 그만두었다가 몇 달 동안 이제 일 안 하고 놀았다가 다시 취업하고 그러면 돈이 안 모여요. 왜냐하면 노는 동안 돈 쓰거든요.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안 올라요. 몇 달 일한 거 가지고. 맞잖아.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왜 보면 여자분들 중에 좀 여자분들 까는 것 같지만 남자도 그런 분들 있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. 왜냐면 월급이 박봉이랑 그만뒀는데 몇 달하고 하니까 경력이 안 돼가지고 맨날 또 이직해도 맨날 비슷한 월급 받아요. 비슷한 월급 받고 또 일하면 또 희한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. 에이 그만둬 하면서 또 놀면 또 그 돈 까먹어. 예, 까먹고 또 다시 취업을 해. 여자분들이 돈을 못 모으니 이런 패턴 가진 사람들이 많아. 남자들이 봤을 때 이해 못 하잖아. 왜 결혼 시장에 왔는데 분명히 나보다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왜 돈이 없을까? 남자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. 여자분들 이런 패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. 여자분들 중에. 네, 이런 패턴. 남자들도 이런 패턴 가진 사람도 있거든. 몇 달 일하다 마음에 안 들면 접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일하고.
근데 여자들이 이 비중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 먹고 했는데도 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.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뼈 아프실 때 있을 겁니다.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일단 정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. 돈을 일단 모으려면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중간에 그만 안 두고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뭔지 아시죠, 이게? 예. 되도록이면 괜찮은 거 들어가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하죠. 난 여지껏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모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예. 근데 돈을 모으려면 있잖아요. 한 군데서 계속 일해야 돼. 뭐 정말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. 왜냐면 우리나라 이직이라는 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직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어요. 보통 이직을 할 때 그 텀이라는 게 있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다른 직장 옮길 때 백수기간 없었습니까? 공백기 없었습니까? 다 있습니다. 뭐 우리가 뭐 취업 카페 같은 데서 막 고민사연 뭐 여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직하고 싶다 하면 바로 나오시면 안 돼요. 나오면 지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이직할 회사를 먼저 면접 보고 나서 공백 없이 들어가세요. 말이 아쉽죠. 네. 말이 아쉽죠, 여러분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그게 안 되잖아. 여러분 그렇게 된 적 있습니까? 그 된 케이스는 있긴 한데 그렇게 진짜 일사천리대로 다이렉트로 옮기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어요. 그게 안 됩니다, 사실. 직장 다니고 있는 중에 면접 보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, 안 그래요? 회사에서 그 누가 좋아할까? 그래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면 이제 공백기도 발생하고, 네. 뭐 여러 가지 제반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이제 수입도 발생 안 하니까 그만큼 돈이 안 모이죠. 네.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간단합니다. 어디 좋은 데 들어가서 안 옮기고 쭉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네.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그거 아셔야 돼요, 형님. 어디 한 군데 괜찮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근속 찍으면서 계속 쭉쭉 치고 이렇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네. 대부분은 중간중간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나옵니다. 네. LCK주님 잘 들으세요. 아마 님도 일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거기에 휘말리지 마요. 어. 돈을 모으려면 이게 중요해. 네. 내가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복지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은데 일하다 보면 뭐 인간관계 같은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복지 같은 문제도 있어.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막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오고 싶단 말이야. 네. 나가면 또 논단 말이야. 취업 준비한답시고 뭐 여행도 좀 갔다 오고. 네. 그래서 어, 한 분야에서 안 잘리고 쭉 계속 일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.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뭐 얼마가 적당할까? 제가 봤을 때는 5천 정도? 한 5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5천. 근데 누구한테는 5천도 많은 돈일까요? 5천도 못 모은 사람이 더 많아요. 근데 님 1억 모았잖아요. 그럼 대단한 겁니다. 그 나이 또래 중에서는 많이 모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누구는 잘 모았다 안 모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, 사실. 제 입장에서 봤을 때. 분명히 님보다 돈 많이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. 제 방송에. 예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줄세우기 하는 건 난 솔직히 좀 원치 않거든요. 왜냐면 각각의 사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니까, 인생을 살면서. 누구는 저렇게 모으고 싶지 않았겠냐고. 안 그래요? 왜냐하면 뭐 돈을 모으려고 하다가도 집에 빚 갚느라 돈을 못 모은 사람도 꽤 많아요. 그거 아셔야 돼.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, 누구나 돈을 모으고 싶은데,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어. 특히 이 집안 사정이라는 게, 특히 가족들이 아까니 못하고 집에서 뭔가 사업했는데 가세가 기울어버리면, 자식들 입장에서 이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, 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도 집에 얼마씩 막 보태고
하면서 일은 했는데 돈은 못 갚는 사람도, 돈을 못 모은 사람도 있어요. 예전에 4년 보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공무원 합격해도 공무원 합격하는 월급, 내 생활비 빼고 다 집에 다 갖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. 좀 많습니다, 그런 사람들.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느라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열심히 산 게 아니,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. 안 그래요? 다른지 모르겠다고요, 이 형님. 이 형님이 뭔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, 너무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. 그건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, 나한테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난 원래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? 그거는 굉장히 본인만의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는 거 무시 못 합니다. 오죽하면 사람들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이해할까요? 이 계급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, 그리고 교육 환경, 살아오는 환경, 같이 만나는 사람들,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저의 힘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그렇게 내가 돈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남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정말 의리하게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일인님 그거 아셔야 돼. 내가 뭐 부자 동네에 살았다거나 부모님 능력이 엄청 출중해서 그 뭐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뭐 남도 그렇게 살지 않는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특히 IMF 터지면서 원래 잘 살았다가 힘들게 사신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. 대한민국에. 네.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아요.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주변에 끼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있지 있으니까 뭐 다 돈 모으고 하는 건데 왜 돈을 못 모으지 이런 생각 가지는 것 같아. 어.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. 아니면 살다가 뭔가 인생이 꼬이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돈을 모을 기회를 어,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일단 이영경님은 평균보다 높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돈 많이 모으시고 헛돈 쓰지 마시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. 이영경님한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돈 얼마 모았냐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자존심과 능력으로 치부하고 줄세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. 네.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가지고 고생 안 시키고, 네. 고생 안 시키고, 여러분 각자 빚 없었으면 좋겠어. 일단 빚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왜냐면 빚만 없어도 숨통이 튀어. 근데 빚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 뭐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정신 팔려가지고 일 안 하고 있다가 영끌했다가 지금 자빠진 사람도 많잖아. 꽤 많을 겁니다 이게. 통계를 아마 찍게 되면 꽤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. 아마 통계청에서도 이거 조사해야 될 겁니다. 전업이나 영끌해가지고 대출받은 사람들이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면 여러분 놀랄 거야 아마. 꽤 많아가지고. 예.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게 잘 안 되고 비생긴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. 아, 썰카니 감사합니다.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돈 많이 모으세요. 조심 잊지 마시고 돈 앞으로 계속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